두피가 간지러우신가요? 하얀 각질이 일어나던가요? 비듬약 필요할 땐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비듬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좀 가렵기도 하고 또 하얀 가루가 이렇게 머리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좋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좀 위축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비듬의 원인이 머리를 잘 안 감아서 생기는 그런 위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성과 같은 질환의 한 증상으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듬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비듬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하는 약까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듬은 이 두피에서 각질이 떨어져 나와서 하얀색이나 그리고 회색의 비늘 모양으로 떨어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표피가 과다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피세포의 교체 주기를 보면은 일반적인 두피보다 2배 정도 빠르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일 정도면은 두피의 상피세포가 이렇게 교체되는데 비듬이 있는 경우에는 13일에서 15일 정도로 그 교체 속도가 더 가속화됩니다. 비듬은 만성적인 질환이라서 괜찮아졌다 그리고 비듬 다시 생겼다를 반복을 하고요.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면 그 발생 부위가 두피에만 한정적인 게 아니라 온몸이라든지 얼굴까지 번질 수가 있고요. 심한 염증을 동반하기도 해요. 우리가 비듬이 생겼다고 해서 전부 약을 찾거나 병원을 가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비듬에는 경증인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 비듬의 원인에 대해서 안다면 좀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왜 비듬은 생기는 걸까요? 이 비듬균이라고 알려진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균 때문에 비듬이 생기는데요. 사실 이 균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갖고 있는 균이잖아요. 또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과다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이 균에서 만들어진 효소들이 각질층의 그 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도 이제 비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안드로겐이라고 알려져 있는 남성의 호르몬은 피지선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가 여성보다 비듬이 더 많이 발생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 이후에 비듬이 발생을 하기 쉽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건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비듬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듬은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 치료를 하는 것보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그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밖에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도 비듬이 생길 수가 있고요. 머리를 너무 자주 감아서 두피의 피지량이 적어진 경우, 영양 부족이나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서도 비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비듬을 보면은 지성비듬과 건성비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많은 대부분에서는 지성비듬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건조해서 생기는 비듬도 있어요. 이것이 외관상으로 좀 차이를 보이잖아요. 네, 지성비듬은 이제 보통 지루성 피부염을 앓는 사람들의 한 증상으로 흔히 나타나고요. 두피에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땀과 먼지 등이 잘 달라붙고 목은 주변에 각질이 엉겨서요. 누렇고 끈적이는 덩어리를 만드는데요. 크기가 크며 모발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건조비듬 같은 경우에는 두피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비듬이 좀 하얀색이고 또 지성비듬에 비해서는 좀 크기가 작아요. 머리를 자주 감아서 피지가 과도하게 제거되는 경우에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아토피라든지 건성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건성비듬의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이 비듬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약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비듬 치료를 위한 생활 습관 첫 번째, 두피의 청결을 유지한다. 운동 후에 두피의 땀은 꼭 씻어내어서 곰팡이균이 잘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두피를 자극하지 않는다. 잦은 펌이나 염색은 화학약품이 이제 두피를 자극을 해서 비듬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했다면 샴푸를 할 때 깨끗이 씻어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비듬 타입을 살펴본다. 건성 비듬인지 그리고 지성 비듬인지에 따라서 비듬 샴푸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건성 비듬의 경우에는 보습을 잘 해줌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습 샴푸라든지 아니면 두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성 비듬이라면 두피의 유분을 줄여야 하는데요. 기름진 음식들을 피하고 헤어 오일과 같은 유분기가 있는 제품은 피해주세요. 요즘은 이제 샴푸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서 본인의 그 두피 상태에 따라서 이 샴푸를 선택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듬 케어를 위해서 일반적인 샴푸 말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으로 나온 샴푸들이 있어요. 생활 습관으로 교정이 힘든 비듬들이 있거든요. 바로 곰팡이균에 의해서 생기는 비듬인데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샴푸가 바로 이 비듬을 없애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분의 약으로 나온 샴푸가 있는데요. 이 항진균 성분인 케토코나졸과 그리고 시클로피록스 성분이 있어요. 이 비듬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곰팡이 말라세지아균을 억제해서 비듬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케토코나졸은 광범위 항균체로 말라세지아 균종에 대한 항진균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이 성분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니조랄이 있죠. 이 성분은 장기간의 그 유지 치료 및 급성 악화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시크로피록스 샴푸도 항진균제인데요. 광범위 진균종에 대한 살진균 작용을 나타내고요. 항염증 작용도 있습니다. 시클로피록스 성분의 샴푸는 1.5%의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증의 비듬보다는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비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예방적인 사용에서는 1-2주에 1번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약을 바른 다음에 바로 헹궈내는 것이 아니라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헹궈내시는 거예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물이 두피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접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약을 바르기 전에 일반 샴푸로 먼저 씻어내면 약물의 흡수를 더 높일 수 있어요.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그 두피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2-3번 정도 반복적으로 충분하게 헹궈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2주 이상 사용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은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치료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피가 간지러워서 손가락으로 두피를 긁는 행동은 비듬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이 손의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붉게 부어오를 수가 있는데요. 이땐 피부염에 사용하는 외용제로 단기간 동안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머리카락에 좀 덜 엉키면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고제형보다는 겔이나 액상형 제품을 더 추천드려요. 하루에 1-2번 정도 소량씩 얇게 바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2주 이상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약 먹을 시간에서는 비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과 함께 또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비듬으로 괴로우신 분들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듬약 바를 때도 약 먹을 시간!